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론의 서열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다음은 학습 모듈의 차례 부분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학습할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기본 틀이 되고요. 한 학기 동안 진행하기엔 좀 내용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추가적인 소방 설비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학습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계획 수립의 학습 모듈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예산 편성 계획 수립하기 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하기. 세 번째, 자위 소방 조직 구성하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방 계획서 작성하기. 이렇게 네 가지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소방계획 수립의 학습 모듈의 개요입니다. 우선 학습 모듈의 목표가 나오네요.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서 예산 편성 계획, 점검 이력 사항 파악, 점검 정비 계획 수립, 자위소방 조직을 구성하고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선수학습으로는 먼저 했었던 그런 내용이죠. 소방안전관리론과 소방점검행정 실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먼저 학습해야 될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같이 학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모듈의 내용 체계는 뭐 차례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산 편성 계획 수립하기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네요. 그래서 예산 편성 계획의 수립 및 평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예측할 수 있다, 분석 평가할 수 있다, 세부 항목을 분류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필요 지식이 먼저 나오는데요. 주요 내용의 지식, 기술, 태도 중에서 우선적으로 나온 게 필요 지식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좀 나오고 내용이 간단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냐? 정의가 먼저 나오네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대비 변화율로서 물가 상승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이며 다음 방법에 의해 측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전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눈 거에서 이를 빼고 곱하기 100을 한다.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한 게 되겠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금년도에 올랐느냐 뭐 이런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 용어이기도 하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라서 이렇게 수록된 걸로 보여집니다. 관련 용어 볼게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럼 뭐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서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하여 도시가격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 지수를 말한다. 그러네요. 소비자 물가 지수. 생활 물가 지수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보조 지수로서 소비자 물가 조사 대상 품목 중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 생필품 142개를 선정하여 이들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그죠? 생활 물가를 지수로 나타낸 거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러겠네요. 세 번째, 물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경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말한다. 그게 물가네요. 우리가 물가가 비싸다 이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용어들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예비비인데요.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산이라 그러는데요. 예산대로 편성하고 예산대로 살림을 사는 비용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뭐 1년 예산, 1개월 예산, 공사나 이런 뭐 감리나 공사나 이런 거는 건설 현장에 건설 예산이 있겠죠. 1년 예산, 한 달 예산, 뭐 전체 예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대로 모두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가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뭐 추경 예산이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러면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이런 예비비를 뒀다가 이럴 때 그렇게 추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별도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그걸 예비비라고 한다. 그래서 예비비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편성 방법은 소방계획 수립 시 관련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비비의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신설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맨날 예상이 되는데 그걸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 그런 예비비의 성격을 좀 벗어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과목으로 신설해서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바람직하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수행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예산 편성 계획 수립하기에 대한 수행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료와 자료를 보느냐, 뭐 소방 계획서라든지, 대응 계획 및 개별 임무 편성표 등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재난 통계 및 기록, 재난 유형별 대응 지침 및 행동 요령 등도 자료로 쓰이면 되겠죠. 기기는 뭐 이렇고요. 뭐 안전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수행 순서입니다. 수행 순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래서 간단한 아주 예시 정도가 나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 순서. 적정 예상 비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가장 먼저 조사 분석이 먼저 항상 먼저 들어갑니다. 조사 분석이 들어간다. 과거 연도의 예산 비용을 파악한다. 그렇죠? 과거 연도에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이 해당 과목에서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소방시설의 유지 보수, 화재 예방 및 홍보, 교육훈련 비용 등을 예산과 집행액, 집행률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 집행 내역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년에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얼마를 집행했느냐, 그래서 집행률이 얼마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했다 그러면 원인을 보고 이제는 예산을 전년 대비 집행액 기준으로 보통 편성을 하겠죠. 71%면 72, 한 80%, 75% 정도를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의 기준을 확인한다. 뭐 조사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예산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 항목들을 조사합니다.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세 번째는 예산 항목들을 조사하는 거죠. 화재 예방 홍보, 조직 훈련, 그다음에 유지 관리, 교육 훈련 비용, 공사 및 정비, 자체 점검, 보험 가입비, 그다음에 기타 수당 등 일체를 이렇게 조사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을 수 있겠죠? 기본적인 게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세 번째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예산, 세출 예산이라고 하는 요거 총괄표를 작성한다.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사업 총괄표를 이렇게 작성하고요. 몇 년도, 연도별 증감률 이렇게 해서 좀 회계에 좀 가깝죠. 이렇게 작성하는 게 계획을 세우는데 항상 비용이 반드시 예산이 첨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어떤 회사든 어떤 팀마다 그러한 포맷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되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좀 좋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죠. 8페이지 물가 상승률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이 나라 지표에 접속한다. 이제 정부 사이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 소스라고 하는데요. 통계청도 역시 오픈되어 있고요. 소방청에서 소방에 관련된 또 통계도 별도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만 잘 활용하더라도 미래를
그 예언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니까 내년도 예산도 평생하고 계획도 수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예측이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과거의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통계가 되겠죠. 통계 자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고 기획하는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계 자료나 지표를 좀 잘 다루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쭉 보시면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예산안을 조정한다, 예산 집행 순서를 결정한다. 이것도 역시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고 조정을 했는데요. 조정을 했는데 이게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먼저 집행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집행 순서는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 집행 시기를 정리한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마지막으로 예비비 편성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예비비 편성에 따른 예산 규모를 파악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은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교수 방법은 교수대로, 학습 방법은 학습대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네, 평가는 역시 우리가 NCS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평가하는데 평가 방법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12페이지 하단에 있는 피드백에서는 이제 서술형 시험을 기반으로 수업을 강의를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시간, 이번 차시에서 됐었던 그런 요약을 한번 단원 요약을 해보면요. 예산 편성 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금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전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비하는 것이 되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 상승률이 되었습니다. 그게 상승률이고요. 그 다음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생활 물가 지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가라는 게 있었죠. 물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개별 상품의 가격을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평균 종합한 그런 가격을 우리가 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출 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올린다, 계상이라고 그러죠. 계상하는 경비를 우리가 예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신축성을 좀 확보하고요.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은 별도의 과목으로 아예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예비비로 매년 반복되는 것을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까지 하셨습니다. 네, 2주차 두 번째 강의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